첫눈에 뿅 가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라. 둘 다 별로 행복한 요소가 아니다. 이제 봤는데 저는 일단 몰입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몰입됐을 때 이렇게 그냥 저한테 딱 이렇게 왔던 거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왜 비 맞고 막 이렇게 혼자 걸어갔잖아요. 오해인가 그럴 때 이제 그 강태가 오토바이 타고 데려와요. 집으로 결국은 데려와서 이제 막 거기서도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거였어? 니네 집이 뭐 여기는 무슨 뭐 헛강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막 질러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니까 강태가 그 왜 이제 그 형이 보는 그 감정 카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. 그러면서 확 잡더니 저것 좀 봐. 표현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야. 생각이라는 걸 좀 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그 네가 이제 관심이 없어도 배워야 된다. 이렇게 사회생활 하려면.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게 싫으면 머리로라도 배워라. 감정을. 이러면서 하는 장면이 되게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었어요. 그래서 과연 이 고문형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정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다르잖아요. 기분은 그냥 이렇게 좀 그 감정이 이렇게 모였을 때, 예를 들면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, 되게 기분 나쁘다, 화나고 이러는 건 감정이지만, 그래서 그 감정이 좀 옅어지면서, 오늘 하루 되게 꿀꿀하네, 오늘 하루 되게 별로야, 이건 기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이제, 이 고문형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, 그러니까 이제, 이 남자 주인공은 워낙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많이 고려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같고 또 반면에 고문형은 그냥 훅 느끼면 그냥 훅 뱉어내고 어떤 그 없잖아요 장치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도 과감하게 하는데 하지만 뭔가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팍팍 오면서 자기에 대해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좀 나오더라고요.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, 남주가 이렇게 뭐, 너의 감정을 바라봐, 넌 빈 깡통이야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속으로, 지는, 너도 이런 거 좀 보지 그래? 내 미역분은 뭐야? 이런 생각이 둘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, 사실은. 또 되게 표현은 다르지만. 그렇죠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자 주인공 자체, 삶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역할, 맞아요. 가장 역할 그렇죠. 가장 역할을 하고 또 형을 보호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발달돼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 사실 개인이 이렇게 뭐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대부분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그 타인의 감정은 잘 보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자기 소외의 현상들이 생기기 쉽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주인공은 느껴지는 대로 질러대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타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하고 다양한 정서의 스펙트럼이 주인공들한테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문 상태, 강태 형은 여기는 자폐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정서에 대한 어텐션 자체가 주의 자체가 기울여지지 않는 사람. 그래서 입력 자체가 안 되고 물론 고기능 잡히기 때문에 강태가 하나씩 알려주죠. 그런데 아주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만 알 수 있는. 그리고 강태 같은 경우는 이 어텐션은 주고 주의는 기울이고 파악은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감정 회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있는 대로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입력 단계에서 이렇게 회피해서 묻어두는 이런 상태인 것 요구하지 못하죠.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고문형이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발달한 사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그게 후련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은 보면 약간 독특한 캐릭터인 게 정서를 폭발하지만 계산을 해요. 줄까 말까.
이러면서 계산을 하고 아, 나는 힘들겠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는 뭐 해줄 이제 거야?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쁘게 보면 이제 관계 플레이를 하는 네.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정서를 나름대로 조절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런, 약간은 매니플레이션도 할 줄 아는 그렇죠. 충분히 네. 충분히 다루는 사람이죠. 저는 여기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주리거든요. 누구요? 남주? 남주리. 남주리가 누구야? 그 정신병원의 간호사. 예. 왜요? 이 사람은 정서를 자기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입력한 거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다 잘해요. 그쵸, 그쵸. 네, 왜냐면 그런 것 같긴 하다. 강태를 좋아하잖아요. 음. 좋아하는데 잘 안 풀려요. 맞아. 근데 그거를 서운해. 고백할 만큼 고백하고 그런데 안 받아들여주는 것도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할 것 같다라는 자기 표현도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또 얘기를 하면서 울고 근데 그 보면 이 강태나 그 고문영의 엄마는 정서를 받아주지 않아요. 그렇지. 엄마가 달라. 맞아. 네, 근데 엄마가 남주리의 엄마는 그걸 다 수용해주고 그래요.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. 응원도 해주고. 네, 그래서 정서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은 저는 남주리인 것 같다.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. 강태가 남주리를 선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.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. 그렇죠. 그게 끌리는 게 그 다르잖아요. 나쁜 데상한테 아니 끌리는 왜? 거예요. 그러니까 나 여기서 이제 갑자기 부글부글. 나쁜 데상한테 왜 끌리니까.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극을 사랑이라고 착각할까요? 응? 그러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 누구예요? 김광석이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이러고 있네. 그게 좀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 자극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이런 그러니까. 아까 선생님 그 그림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나한테 없는 담고 싶은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좀 끌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뭐 강태는 좀 이렇게 팍폭파라는 이 고문형 왜 그 2회였나요? 그 저기 그 노출증 보면서 강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 뭐 나도 너랑 놀까 뭐 이제 이러면서 그렇지 그때. 네. 그래서 고문형을 보면서 그런 면에 좀 끌리고 고문형은 이 누구예요? 강태의 정죄된 모습 안전핀 같은 모습 이런 거에 끌리는데 사실 그게 이제 부부치료 같은 거 하다 보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쫓는 자는 이 관계에서 계속 관계에 헌신하고 자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 쫓기는 자는 회피하는 사람. 그래서 이 둘이 만약에 살게 되면 물론 이 영화 드라마에서는 중간에 치유의 과정이 자기들끼리 일어날 것 같아요. 뭔가 있을 것 같죠. 현실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만난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했을 때 고문형은 굉장히 그 방식대로 살 것이고 그 고문형의 그 어떤 폭발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었던 강태는 대리?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주눅 들어서 계속해서 평생을 형만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고문형도 서포트를 하면서 살면서 또 자아를 또 잃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애를 할 때 빠지는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게 첫눈에 뿅 가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라. 이거는 성욕 아니면 무의식이 당기는 거다. 무의식. 둘 다 별로 행복한 요소가 아니다. 그러니까 이 둘도 좀 그런 요소가 아닌가.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. 그럴 수 있습니다.